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제가 고등학생 때 조선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붐이 되게 크게 일면서 제 주위에서 실제로 이제 그런 취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조선업 쪽으로 간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취업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접하는데 조선소에 이제 그로 취직을 하려고 갔던 친구들이 굉장히 다른 직종으로 아예 돌려버린다던가 이제 조선업이 어려워지면서 거기서도 이제 취업에 대한 대책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만 믿고 이제 조선소에 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다른 직종으로 이제 업종을 변경해가지고 취직에 되게 어려움을 빠진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소에 대해서 엄청난 붐이 일어나 놓고도 결국에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대책이나 그런 게 없이 너무 어려워져 놓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청년들은 이제 믿고 있던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냥 기대하고 있던 것을 잃게 되는 효과가 너무 많아지면서 네, 저는 이제 그걸 좀 피부로 많이 접하면서 안타깝고 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국가나 이제 이런 차원에서 꼭 이제 준영을 살려내는 대책을 좀 마련해가지고 이제 청년들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GM의 그런 사례를 보면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고용의 불안이 얼마나 청년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사회가 그런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기업 또한 그런 일을 해야 하는 역할을 가진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이제 꿈을 찾을 수 없고 일을 할 수 없어서 이 지역을 벗어나게 되고 떠나가게 된다면 이 지역 또한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중형조선의 정상화라고 생각하고 그게 그 정상화가 이 지역을 살리는 과정의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영에서 지금 중학생 아들 하나랑 초등학교 1학년 아들 하나를 둔 학부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신랑도 역시 조선업으로 이제 종사를 하고 있고 같이 오신 분들도 한 분은 조선소에서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성동조선소에서 근무를 하고 계세요. 이제 저희가 그냥 이제 주부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이제 통영 아이콕 생협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는 많은 주부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주부들이 생계를 조선업에서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실직을 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뭐 무급휴직으로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현재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신랑이 이렇게 쉬다 보니까 같이 생계에 뛰어들어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이제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중형조선소가 물론 한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도 맞지만 그거를 떠나서 그 생계가 완전하게 유지가 되었을 때 집안 가구원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기본적인 게 이제 흔들리다 보니까 집안에서 같이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도 생계에 종사를 하기 위해서 뛰어들어야 되고 또 아이들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엄마 아빠랑 같이 있을 시간도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 중형조선소 살려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대책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저희도 작은 힘을 보태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월 7일 날에 이번에 크게 이렇게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로 이렇게 모여서 실제로 청와대까지 가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은 하청 노동자들, 그러니까 수만 명의 하청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해고되고 직장을 잃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있는 하청 노동자들도 임금 삭감 때문에 또는 상여금 삭감 그리고 일당 물량팀 노동자들은 단가 삭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또한 대사업장, 그러니까 대우조선소나 삼성중공업처럼 대사업장 못지않게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게 중형조선소들입니다. 성동조선소, STX조선소 마찬가지로 똑같은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데요. 지금
대우조선소나 삼성중공업에서 겪고 있는 상황과 조금 틀린 거는 성동조선과 STX조선은 회사의 존폐가 걸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사 대우조선소, 삼성중공업의 노동자들은 이 시기를 참고 견디면 나중이라도 계약할 수 있지만 성동조선소나 STX조선소 같은 경우는 만약에 회사가 문을 닫아버리면 나중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형조선소 정책은 사활이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고요. 또한 우리 대우조선소 노동자들 그리고 삼성중공업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그곳에서만 5년, 10년 계속 일하지 않습니다. 결국 성동조선소로 갈 수도 있고 또는 STX조선소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울산 현대중공업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조선소는 하청 노동자들에게 모든 조선소는 내 직장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 거제 지역의 하청 노동자들 또한 성동조선 그리고 STX조선의 앞으로의 어떤 이 결과 이 과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가능한 한 같이 힘을 보태서 회사를 살리는데 그리고 구조조정에 맞서는데 같이 단결하고 연대해서 같이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진해에서 교사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변의 선생님들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 유치원의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주변의 유치원들의 원생들이 많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듣고 알 수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의 마지막 이제 보루가 교육비인데 그 교육비마저도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저희 교사 입장에서도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어서 빨리 STX 조선이 정상화되어야 예전처럼 진해가 조금 더 활기찬 그런 모습으로 다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대책 마련을 어서 빨리 해야 노동자들의 고용이 조금 더 보장되고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 고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빨리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